네, 반갑습니다. 좀 세팅이 많이 바뀌었죠? 네, 집의 구조를 바꾸게 되면서, 네, 좀 바뀐 구조에 맞게 조명을 좀 설치하기도 하고, 이렇게 화면을 이쪽을 좀 이렇게 여기, 보이는 이쪽 화면? 네, 여기 좀 어둡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글씨를 잘 보일 수 있게. 그래서 글씨를 이제 앞으로는 흰색으로 띄울 예정이고요. 네, 아무튼 많은 환경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제가 여러분들 만나 뵐 것 같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 영상을 왜 만들게 됐냐면은 사실은 조금 속상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에 하나가 네, 좀 거기서 좀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싸우고 계셔가지고 사실 그 싸우는 양쪽 분들에게 좀 다 할 말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은 이것 때문이에요. 네, 이 영상 음향 생초보를 위한 음향 강의 이 영상 하나로 끝내세요. 이제 이 영상이 좀 댓글에서 많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 얘기를 좀 일단 해볼게요. 일단은 사실 저도 댓글에 달았어요. 댓글에 뭐라 달았냐면은 급한 요청으로 만든 영상이라 좀 어설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했긴 했는데 지금 제가 떠올려 보면은 제가 잘못한 건 뭐냐면은 그래 제목을 너무 불필요하게 세게 했다. 이 영상 하나로 끝내세요. 아니지 이거 하나로 끝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초를 위한 거고 더 봐야 될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영상 하나로 끝내세요. 이게 확실히 내가 보더라도 좀 건방졌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영상에서 무엇 갖고 좀 다툼이 발생했냐면은, 아, 이렇게 부정확하게 알려주면 어떡하냐 하는 의견과, 아니,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알려준 거 아니냐. 이거 갖고 좀 싸움이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댓글 달아주신 양쪽 분들한테 좀 다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감사하지만, 네, 저를 좀 디펜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되게 험하게 말씀하신 분 있던데, 잠깐만요. 내가 이거 그대로 읽기가 좀 그래가지고 댓글들의 어린 그 인터넷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거 무슨 표현인지 알죠? 음문가들이 발발되는 게 보이네요. 그럼 당신들이 음향 1도 모르는 목사님들 앉혀놓고서 27분 안에 이것보다 음향을 잘 설명해 보든가요? 어느 업계를 가든 저런 친구들이 바닥을 망치는 게 참 짜증납니다. 그 사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제 영상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게 이렇게까지 싸울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 이 바닥을 망친다 저런 친구들 막 그런 언급까지는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네, 좀 이런 식으로 말씀은 안 하시면 좋겠고 이 음향 강의가 급하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라이브 중에 갑자기 저보고 음향 강의 할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만들어진 거라서 한 것도 있는데 전부터 해야겠다 생각은 했었어요. 제가. 왜냐면은 제가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걸 해야겠다 생각했었냐면은 제가 그 신대원 때 신학대학원 시절에 그 목회 음향학인가 이제 그런 수업이 개설이 됐던 거예요. 음향학 수업이 개설됐는데 취지는 그거였죠. 목사님들이 현장에서 음향을 다룰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그런 수업인데 그래서 약간 시범처럼 딱 한 학기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 학기가 마칠 때쯤에 싸우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학생하고 아예 수업 시간에 대판 싸우고 끝났어요. 왜냐면은 당연히 이제 음향학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학부 실용음악과에서 엔지니어링 전공 하신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르치신 건데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그 회로부터 보여주고 시작하셨어요. 그 콘솔 회로, 그 전기 배선 회로 있잖아요. 그것부터 보여주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취지는 뭐냐면은 기초기 때문에 이만큼은 알고 시작해야 된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저 뭘 말하고 싶냐면은 이게 사실은 전문가들이 보통 초보 교육을 할 때 실패하는 케이스가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많이 실패하는데 제가 다른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그 사역하다 보면 어떤 케이스를 보냐면은 그 교회 교육을 할 때, 그러니까 복음 교육을 할 때, 아, 우리 애들은 복음을 안 들어. 복음에 관심이 없어. 어렵다고만 얘기를 해.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한번 그 수업을 인터넷으로 들어봤어요. 그분이 그 고등학생 대상으로 이제 복음 교육하는데 학생부들 대상으로 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고대 근동의 언약과 성경의 언약 차이를 분석해서 성경이 가지는 언약 신학의 가치를 논해보자면 이게 첫 멘트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딱 이 첫 멘트 듣고서 저도
한 거죠. 저거는 애들이 지루하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근데 이분의 말씀은 뭐냐면은, 아니,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동시대 문화와, 특히 동시대 문화를 알 수 있는 동시대 신학을 비교해 가면서 읽어야 가장 복음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아, 이건 맞아요. 이건 맞는데, 시작할 때부터 엄청난 짐을 지면 스타트가 아예 안 되는 거죠.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뭐 건반 전공은 아니었지만, 물론 제가 나중에 음악을 만들 때는 계속 제가 피아노 치긴 했지만, 저는 그 피아노 가르치는 일로 꽤 저는 많은 걸 했었거든요. 이걸로 뭐 돈을 번 것도 번 거지만, 제가 했던 것 중에 제가 중국에 가서 어 갑자기 저한테 피아노 가르치는 일이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교회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그 특정 교회에.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알려달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피아노를 한 번도 안 쳐본 도레미파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3일. 3일 안에 거기 있었던 인원 40명. 근데 나 중국어 못함. 나는 한국어, 영어를 할 수 있고 통역사가 붙었는데 영어, 중국어 통역사가 붙은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나도 머릿속에서 굴려가지고 영어로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이 영어로 중국어로 바꿔주고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고, 아, 또 40명의 그 나이대를 언급해야지. 40명의 연령대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75세, 78세였나 뭐 70대 어르신까지 이렇게 있었거든요. 결과부터 알려드리면요. 마지막 3일 저녁에 모든 사람이 일반 악보 보고 코드 반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 던져주는 악보 보고서도 코드 반주 가능하게 초등학생부터 그 어르신까지 그 다 성공하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40명 다. 사실 좀 약간 좀 자랑하고 싶은 업적인 거죠. 근데 제가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은, 일단 시작하려면 지식이 가벼워야 된다. 이게 제 원칙이에요. 도 눌러봐요. 오케이, 이게 C야. 자, 그 다음에 자 피아노 봐봐요. 한 칸 띄면, 그러니까 한 칸 띄고 누르고 한 칸 띄고 눌러요. 그렇게 세 개를 눌러. 빰, 오케이, 이게 C야. 네 번 눌러봐.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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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반주 시작. 아름다운 마음들이, 오케이, 이게 C 반주야.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 F 배워볼게요. 전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일단 출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음향을 가볍게 느끼게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사실 음향 같은 경우는, 특히 개척교회 목회자 같은 경우는 혼자 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뭐 만약에 규모 있는 교회 전도사야 그러면 좀 모르겠다라고 하면 누구 부를 수 있잖아. 근데 개척교회 목회자분들, 특히 어려우신 교회 목회자분들은 일단 내가 혼자 건드려야 되고 지금 당장 내일 빨리 이걸 해야 돼.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막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출발한다면은 애초에 음향이라는 문제가 겁나서 건드리지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설명을 쉽고 단순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댓글 보면서 좀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싶은 마음인데, 자, 물론 여기서 댓글 다신 분들 중에 그동안 제 채널 자주 오셨던 분들도 많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막 이분들이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튼 좀 제 입장을 얘기해 볼게요. 헉, 설명에 오류가 많습니다. 설명은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에서 개념 정의가 흔들리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말하고 싶은 게, 초보에서 개념 정의를 잡으려고 하면 이 일 자체가 너무 두렵고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만들었냐면은, 지금 당장 내일 음향을 만지시고 당장 다음 주에 음향을 만지셔야 되는 분들한테 가르치는 건데, 개념이 중요해요.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애초에 뭐가 시작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실 이 댓글은 사실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읽어볼게요. 엉터리 내용이 너무 많아 심각한 수준이네요. 초보자에게 독이 되는 영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번 영상을 내리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영상 안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제가 그 영상 안에 제가 이야기한 정보가 한 못해도 20가지는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20가지가 정말로 다 가치가 없었나요? 그 다음에 그 20가지 중에 지금 여기 말씀하신 뭐 엉터리 내용, 뭐 만났을 때 한 5개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그 5개가 정말 교회에 막 음향을 망가뜨리고 부술 만큼의 심각한 내용인 걸 묻고 싶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뭘 그렇게 독이라고 봤을까? 제가 다른 댓글 읽어봤어요. 자, 개인은 초보자가 오해할 수 있는 클리핑 등을 생각하면 볼륨이라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볼륨보다는 증폭이 더 적절해 보여요. 이분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고 있고 되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맨 밑에 줄을 읽으면 되거든요. 맨 밑에 줄을 잘 읽어보시면은,
개인을 증폭이 아니라 볼륨이라고 설명하면 개인을 과도하게 높일 때 발생하는 클리핑이나 소리의 왜곡을 예상하지 못한 초보자들은 당황하게 되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분들한테 개인을 설명해야 돼요. 선생님, 개인은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개인은 증폭입니다. 그 값이 들어올 때 채널 스트림을 통해서 이러면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당장 이게 뭐 하는 거요? 라고 했을 때 답할 수 있는 한 문장 정도의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일반인들도 TV를 켤 때 볼륨 같은 건 알다 보니까 아, 이거 올라가면 소리 커지고 내려가면 소리 작아져요. 일단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아, 그게 개인이구먼. 그리고 이분들이 초보인데 알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려면 개인은 한 문장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볼륨. 근데 올라가면 소리가 커져요. 개인은 함부로 높이게 되면은 피크라고도 하죠. 스피커에 무리가 찌직찌직 한다든가 아니면 소리가 일그러진다든가 그걸 보면은 당황하게 된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상식적으로 내가 개인을 올려봤는데 자꾸 소리가 비지직비지직거려. 이 뭐야 이거? 이걸 올리가 비지직비지직거리네. 그러면은 상식이 있는 인간이면은 거기서 판단을 하겠죠. 아이고 이건 좀 만지면 안 되겠네. 마침 밑에 얘도 볼륨이라 했으니까 이걸 올리면 되겠네. 그러니까 사람이면 그거 알아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빨리 출발해야 된다면 출발해서 알아서 얻을 수 있는 지식들은 좀 빼고 가르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당황하지 않게 이거 볼륨이에요. 그리고 저도 영상 중에 설명했잖아요. 볼륨은 개인은 함부로 올리고 내렸을 시에 현장에서 다른 소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피드백 뜰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처음에 세팅하고 나서는 페이더로 움직여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정말 전체 영상을 다 지워버릴 정도의 독일까요? 좀 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간적 유혹에 빠지셔서 그러신 것인지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목회자로서 할 행동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요?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도대체 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낄 인간적인 유혹이 뭘까요? 진짜 제가 목회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 한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되게 설명을 잘 도와주신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는 프리와 포스트 몇 개 설명해 주시면서 왜냐면 제가 중간에 프리웍스하고 포스트웍스를 살짝 설명했지만은 시간 문제 때문에 이걸 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프리와 포스트는 이제 이렇게 또 추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가 저도 이런 도움이 필요한 걸 알다 보니까 이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선물 드리겠다고 이벤트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잘난 척할 분야가 없어가지고 굳이 뭐 음향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닌 말로 제가 잘난 척을 하려면 왜 못하겠어요? 제가 전공한 게 있고 아니면 제가 이룬 성과가 있는데. 근데 제가 사실 뭐 음향으로 이룬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어쩌면 이런 초보적인 얘기할 때 지금 같은 시비가 걸리기 딱 좋겠죠. 근데 저는 현장에서 많이 만나거든요. 어디 설교 갈 때 나 설교하러 왔는데 오죽하면 목사님이 나한테 음향을 물어봐. 아, 목사님, 이거 저희가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만져야 됩니까? 왜냐면 개척교회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지. 그런 분들이 아, 지금 당장 뭔가를 할 수 있을 영상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만든 거죠. 아, 그 다음 요 문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페이더를 0으로 놓고 개인 잡는다. 이런 거는 틀린 거다. 제가 학부 때 음향 수업 들을 때 교수님이 사실 설명하셨던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틀린 걸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개인 값을 이제 미터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귀에 맞게 페이더를 올리는 이 방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교수님 지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교수님께서는 페이더를 0에 둘 때 소리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0에서 마이너스 5 사이로 둘 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리허설이라든가 초기 세팅할 때는 0에서 마이너스 5 사이로 잡고 그 다음에 개인값을 조심스럽게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좀 더 지식이 발전되면서 바뀐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막 그런 제 개인의 막 개인 생각으로 얘기했던 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댓글들 때문에 제가 이거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아, 왜 이렇게 싸우십니까? 긴 말 쓰고 싶지만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 한 가지만 묻고 싶네요. 어디 마스터링 스튜디오이실까요? 아, 지금 뭐 현피 뜨시 아니 두 분 만나서 싸우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휴, 영상 제작자가 페이지 리버스를 팬텀 파워로 설명하고 있으시고 본인도 잘못이 인정하고 계신데 아, 맞아요. 제가 중간에 실수한 거 하나 있어요. 실수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 기호를 팬텀 파워라고 제가 이 기호를 팬텀 파워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거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이거는 위상 변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설명을 지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뭐 대부분 아실 테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얘기해 보자면은 소리라는 게 위아래 이렇게 파동을 가잖아요. 파동으로 가는데 간혹 같은 소리가 서로 만나가지고 이 파동이 만약에 두 소리가 정확하게 파동이 겹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올라갈 때 아래로 내려가고 정확하게 겹치면은 서로 상쇄가 되어버려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일이 발생해요. 이게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랑 비슷한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소리를 충분히 올렸는데, 뭐 잘 안 나와. 이렇게 소리가 낮아. 뭐 소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잘 안 들려. 그랬을 때 어쩌면 이걸 한번 눌렀을 때 상황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위, 아래 이거를 뒤집어서 아래, 위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아무튼 이 버튼인데 이걸 제가 순간 실수로 이제 팬텀 파워라고 설명했어요. 그래가지고 댓글에서 정정을 했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최님께서도 그래, 그런 실수 인정하지만 어쨌든 초보자가 보기엔 괜찮다 이런 뜻의 댓글이었겠죠. 그걸 지금 야, 나 여기서 일하는데 너 어디서 일해? 이렇게 지금 싸우실 일인가 싶어요. 아, 좀 왜들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너무 좀 상황 자체가 실망스러워요. 사실 그 이 음향 강의했던 라이브 할 때 뒤에 뭐도 했냐면은 사실은 보컬 강의도 했어요. 그럼 네가 보컬을 잘 하냐? 아니죠. 저는 뭐 보컬 전공도 아닌데. 근데 다만 정말 정말 기본 발성도 모르는 생초짜들이 지금 당장 연습하면 좋은 두세 가지 방법 정도 소개해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이 염려가 됐던 거예요. 특히 보컬 쪽은 전문가도 많고 관심사들도 많으니까. 아, 그걸 막 그렇게 얘기해서 이거는 뭐 기본적인 연국의 컨트롤을 가르쳐야지, 뭐 비강공명부터 가르쳐야지, 뭐 복식호흡부터 가르쳐야지, 막 그렇게 말들을 할 테니까. 지금 댓글 보니까 그건 진짜 안 올리긴 잘한 것 같긴 한데, 아, 좀 말들을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될까 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제 전공 분야가 아니지만 현장에서 급한 수요가 있는 일들. 그래서 나름 여기에 대해서 강의들이 있기도 하지만 정말 생초보를 위한 강의가 흔치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는 주기적으로 막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아마 그때마다 저는 지금처럼 정말 낮은 언어로 정말 쉽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야 지금 당장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전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랑 마찬가지죠. 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기를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일단 뒤에서 잡아주고 일단 출발시켜야 돼. 그러면서 손 살살살 놔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좌우 균형과 신체 코어의 중심에 대해서 먼저 알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전거 똑바로 탑니다. 아니,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정말 지금 당장 출발을 해야 될 때는 낮은 지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와서 지금처럼 댓글로 제가 부족했던 설명들 추가로 도와주시는 거, 그러면 너무 좋죠. 그게 어찌 보면 좋은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사실 아까 그분 말이 너무 상처가 돼요. 뭐, 목회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고, 영상을 당장 지워야 되고. 그 댓글 다신 분은요, 제가 싸우자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제가 초청을 할게요. 여기 나와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 부분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아쉽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것들 제가 말씀하시면은 정말 겸허히 듣고 제가 언젠가 그 설명을 다시 할 기회가 있을 때 제가 그 말들 참고하겠습니다. 제 음향 강의가 너무 쉬웠다. 조금 더 정확한 정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거 많은데 그 중에서도 마침 댓글을 달아주셨길래 소리곰님 채널 정말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디지털 믹서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아날로그 믹서고 이제 요새는 디지털 믹서로 많이 넘어가죠. 이거 넘어갈 때 저는 이분 거 채널 보고서 연습했었거든요. 네, 정말 도움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댓글에다가 이거 음향 강의 이 채널 좋습니다 혹은 어디 좋습니다 하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은 그 정보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초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언어가 낮아지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입장에서 갑갑하겠지. 저거 저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닌 말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고 하잖아요. 사실 그거 신학자분들이 지적할 때 되게 많아요. 특히 뭐 조직 신학하신 분들, 성경 신학하신 분들,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뭐 저건 너무 쉬운 설명이고, 아니 저건 너무 대충 설명했고, 뭐 저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말씀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말씀이 맞지만 그렇다고 제가 하는 복음의 이야기가 같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 두 가지가 항상 병존해야죠. 물론 복음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전공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또
높은 지식을 갖고 낮은 언어로 말해야 되겠죠. 항상 그걸 연습하고 있습니다만 좀 그런 상황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딘가에선 그런 말도 안 되는 초보를 위한 강의의 수혜자일 수 있어요. 음향으로는 전문가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운동 배울 때, 수영 배울 때, 아니면 언어 배울 때 내가 무언가 잘 배웠다면은 누군가가 정말 낮은 언어로 가르쳐 줬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네, 좀 화평합시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실수한 부분 바로 잡아가지고 음향 강의 정말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때처럼 라이브로 올리는 거 말고 정말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볼 테니까요. 네, 그때 역시 또 부족한 부분 댓글로 달아주셔서 우리 함께 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